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낭종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좀 진료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지금부터 좀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꽤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를 방치해두면 처음엔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더 큰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아 관리는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평소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구강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치아 낭종은 치아 뿌리 부분에 염증이 생겨 점점 고름이 차올라 붓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낭종이 입, 얼굴, 턱, 목구멍으로 퍼지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기를 막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나 틀니의 경우 자연 치아보다 더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흔히 네. 우리가 또 광고에서 이러잖아요. 네.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네. 어떻게 표현했죠? 네, 예. 씹고 뜯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예, 잘 살려주셨어요. 그만큼 치아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네.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치아 관리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선 사회자님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요? 저는 오. 삼시세끼 먹고 빨리 이를 닦자. 네, 이건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몸, 나의 치아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들은 아프거나 끝까지 버티다가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몸의 통증에 관심을 갖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관리의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내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겁나고 병원에 빨리 가서 검사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약 하나 주면서 일단 약 먹어. 일단 약부터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원장님 구강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통증의 지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드시고 나서 통증이 없어진다면 다 병이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은 병을 더 키우거나 치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제가 치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바로 진통제를 먹고 아, 좀 괜찮네. 이게 아니라 그날은 그냥 아프다가 다음날에 이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진통제 등을 통해서 통증을 조금 없애거나 좀 지연하는 효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통제로 인해서 이 진통제가 치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보통 저희가 광고에서 진통제를 먹음으로써 뭐 잇몸이 좋아진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조금 연기하는 정도 아니면 네. 초기에 염증을 잡아주는 정도 역할만 하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치과 가는 것이 공포스럽고 두렵겠지만 네네.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두렵다고 미뤘다가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하고 더 많이 네.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네. 대부분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그냥 방치하기 때문인데 네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료 시기를 놓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61세 여자 환자입니다. 상하 우측 부위에 오래된 크라운에서 냄새가 나거나 음식물이 낀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수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공포로 인해서 미루고 또 미루고 보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난 뒤에 치과에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크라운을 제거한 후에 평가해 보기로 했더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은 연화의 충치가 굉장히 심해서 내원하게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상악동 거상술을 포함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하악 좌측 제1, 2 소구치에 오래된 크라운
분의 경우입니다. 이분 또한 크라운에서 냄새가 나고 음식물이 낀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지만 수년 동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서 치과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제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제거하지 않고 미루다가 2년 뒤에 제거해 보는 사진과 같이 앞에 치아는 건강하였지만 뒤에 치아는 치은 연화의 충치가 굉장히 심해서 온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35번 치아, 즉 하악 좌측 제2 소구치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